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2017년도 대비 우리 전기기기 과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우리가 전기기기를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이며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전기기기도 마찬가지, 그쵸? 산업기사, 기사 전부 다 몇 문제죠? 20문제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몇 개 장을 공부하느냐? 자,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직육이라는 걸 배우죠. 그쵸?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동기기, 3장에서는 변압기, 4장에서는 유도기,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정유기, 그 다음에 6장, 뭐 7장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런 건 다 뭐요? 특수기기, 기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긴.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분리를 해봅시다. 일단 시험 문제 20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가장 기본 패턴은 네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두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특수기기는요. 특수기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이 특수기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기까지 포함된 기기들 중에서 특수한 기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서버 모터라든지 뭐 리니어 모터라든지 뭐 셀신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모터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떤 거 하나를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각각만큼의 이론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한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거에 그 많은 투자를 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왜? 다 기본 패턴은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해 갔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몇 문제예요? 몇 문제? 18문제잖아. 그러면 두 문제는 회차별로 왔다 갔다를 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문제에서 세네 문제 요 정도 꼴이라고 보면 돼요. 이거 다 합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공부는 어디까지가 핵심인 거죠? 여기까지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정유기는 제 수업을 들으면 아마 두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맞힐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왜? 나올 게 뻔하거든. 그 패턴 외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한두 문제는 무조건 맞춰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우리가 20개 나왔을 때 20개 다 맞히면 좋겠죠. 근데 출제자도 20문제를 냈는데 여러분들 공부 안 돼서 20문제를 다 맞힐 수 있게끔 낼까? 안 내겠죠. 그쵸? 분명히 2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못 맞힐 만한 거를 세 문제는 내. 그게 항상 봐보면 세 문제 정도는 야, 이거는 어디서 배웠던 거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거는 말 그대로 밑도 끝도 없는 문제라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아, 우리가 공부했는데 밑도 끝도 없이 특수기기 중에서도 특수기기의 기본 패턴을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거를 물어보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수업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하긴 하되 미리 얘기 드릴게요. 왜냐면 인강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학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안 해요. 이 부분 처음서부터 딱 얘기하죠. 문답하라고. 왜? 이거 나와도 똑같이 나오든가 아니면 맞춰 못 맞춰? 못 맞추는 내용이야.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면 못 맞춰.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걸 공부하고 있어? 아니죠. 학원에서는 그냥 제낍니다. 저도 요거는 인강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강의는 하지만 미리 얘기 드릴게요. 미리 얘기 드리면 지금서부터라도 이 부분은 그냥 문답하셔도 돼요. 이해 가셨죠? 왜? 우리가 주로 나오는 데는 어디니까? 여기니까. 이것만 잘 맞춰도 우리 기기는 몇 점만 맞아도 우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처음에 얘기했듯이 점수를 가장 많이 맞아야 될 과목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 전력 두 과목이 14점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최소한. 그리고 회로하고 작약, 그쵸? 이거는 과락을 면한다. 그래서 10점을 기준으로 잡아주면 돼. 그러면 우리가 10점, 10점, 14, 14 딱 평균이 나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뭐예요? 기기야. 기기에서 허리를 못 맞춰주면, 즉 여기서 우리가 12개를 못 맞히면 여러분들
합격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기기라는 과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능사 60문제 중에서도 20문제가 기기고 산업기사 기사는 20%를 차지하고 있고 기능장에서도 60문제 중에서 과목이 7과목이에요. 7과목. 그러면 거의 뭐 9문제, 8문제. 그쵸? 말 그대로 8에서 9문제 정도가 기본 패턴인데 기능장에서는 기기가 16문제에서 18문제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기기라는 과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모든 전기 쪽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 기기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물 건너가는 거야. 이해하시죠?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그만큼 문제 또한 어려워. 그래서 요즘 예전처럼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런 문제 안 나와. 다 이해를 좀 어느 정도 해야지. 뭐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도 맞아, 이건 옳은 거야, 이건 틀린 말이야, 이 정도는 구별할 정도로 알 수 있게끔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그 문제 풀기 힘들어져요.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항상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자, 기본 개념 할게요. 여기는 우리가 뭐예요? 말 그대로 딱 봐도 직육이죠. 그러면 여기는 딱 봐도 무슨 기기야? 교류기지.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직류와 교류네. 그러면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직류기도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동기기도 동기 발전기가 있고 동기 전동기가 있어요. 유도기도 유도 발전기와 유도 전동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딱 봐도 발전기 전동기 다 뭐야? 여기는 회전기지. 그쵸? 근데 변압기는 회전을 해, 정지돼 있어. 정지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구별해 봅시다. 직류 발전기, 직류 전동기. 직류 발전기, 직류기 우리 써요, 안 써요? 그때 많은 분들, 직류기? 우리 교류니까 직류 안 쓰지 않아? 천만에.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충전 드릴 있죠? 충전 드릴. 직류기야. 거기다가 우리 타고 다니는 전철 있죠? 전철. 그것도 직류 직권 전동기예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우리나라에 쓰이는 전기철도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뭐? 직류 직권 전동기. 시험 문제입니다. 이것도.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산업에서 이렇게 벽 뚫는 거 있죠? 한마드릴 막 벽 팍 뚫는 거. 자, 이런 데에 쓰이는 건 다 직류 전동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직류 전동기가 쓰여 안 쓰여? 쓰지. 그러니까 직류 전동기에 대한 시험 문제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오겠죠. 안 나올 수가 없어. 우리가 쓰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쓰는 직류 전동기는 그래, 쓰여.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돼. 시험 문제 나와야 돼. 근데 직류 발전기는 우리가 써야 안 써? 안 쓰잖아. 그렇다면 그럼 안 쓰면 안 배우네? 안 나오네? 아니죠. 우리가 최초의 발전기는 에디슨이 직류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얘가 그냥 변화만 가진 거야. 변화만 가진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원리와 기본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안 배우고서는 얘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얘에 대한 문제가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네 문제 중에서. 다음, 동기가 있는데 동기기는 교류기라고 했죠. 여기 다 교류기야. 그러면 교류 발전기는 뭘까? 즉 이것도 관연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시설되는 발전 설비는 무슨 발전기인가? 됐어요? 우리나라에 쓰이는 기본 발전기는 무슨 발전기라고요? 동기 발전기입니다. 즉 우리가 모두 발전시키는 건 뭐라고요? 동기 발전기야. 야, 그러니까 우리 동기 발전기가 기본이니까 이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수가 없지. 꼭 나와야죠. 그쵸? 그러면 문제는 전동기 했죠. 동기 전동기 써요, 안 써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예전에는 안 썼어. 됐어요? 그럼 시험 문제가 뭘까요? 왜 안 썼냐? 이게 시험 문제야.
뭐 구조가 복잡하고 가격이 비싸고 난조 현상이 일어나고 기동이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구조는 더욱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가격은 비싸지고 이러한 단점에 대한 기준이 시험 문제였다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지만 이때 동기기는 우리가 쓰는 모터 중에서 가장 효율과 역률이 좋은 게 동기전동기예요. 이것도 관연도 문제입니다.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뭐? 동기전동기. 제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개요에서도 지금 시험 문제 몇 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개요도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고. 그러면 동기전동기가 지금 가장 효율과 역률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왜 안 썼다고? 비싸서. 근데 요즘은 비싼 게 문제야? 아니야. 성능이 문제야. 얘가 얼마만큼 더 좋은가? 좋은 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걸 쓰게 되는 거야. 따라서 요즘은 동기전동기도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쓰느냐? 그런 개념도 들어가는 거지. 자, 말 그대로 변압기는 뭐 정지형이다 보니까 따로 구별 없어요. 그냥 변압기 자체에서만 나오는 거고 유도기가 좀 감사해야죠. 왜? 유도 발전기는 우리가 안 쓰입니다. 왜 안 쓰느냐? 더 빨리 돌려야 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도 그런 내용 잘 안 나와요. 근데 가끔 한 문제씩이 나오는 거고 얘는 거의 안 쓰니까. 모든 문제가 거의 대부분 뭐야? 우리가 쓰는 거. 그냥 발에 치이는 모터들은요. 우리 흔히 여러분들 동기전동기는 여러분들 거의 볼 일이 없어. 기아자동차라든지 삼성반도체라든지 대규모 사업장에서 정말 중요 설비에 리니어 라인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동기 모터거든. 근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뭐라고요? 유도전동기야. 아까 산업용 막 드릴 뜨고 힘 엄청 많이 필요하는데 그런 데는 직류전동기고요. 아주 고가 장비 거기는 동기전동기고 일반적으로 쓰이는 모든 전동기는 다 뭐야? 유도전동기야.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쓰는 가장 많이 쓰이는 모터가 유도전동기예요. 그래서 얘가 세 문제 꼴이야. 됐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봐보면 교류와 직류를 변성하기 위해서 회전변류기, 수은정류기 원래는 이게 나와야 돼. 이게 기기거든. 근데 요즘은 반도체, SCR, 트라이액 이런 것들, 다이액 이런 것들의 어떤 반도체 소자까지 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어떠한 정류값을 갖느냐. 근데 여러분들 어떠한 정류값을 갖느냐. 이건 사실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회로에서 배우는 거지. 그쵸?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기기에서는 회전변류기, 수은정류기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잘 안 나와. 요즘 희한하게 SCR 특징, 뭐 트라이액의 특징, 그리고 반파 정리했을 때 크기, 전파 정리했을 때 크기 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 대한 게 기본 문제가 한 문제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요게 요즘 조금 추세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얘기했죠. 밑도 끝도 없는 거. 그쵸? 뭐 세신 막 이런 거. 막 요게에서 배우는 거 기본이 아닌 거. 그게 특수기기가 한 문제 정도에서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는 합쳐서 두세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거는 제가 얘기하지만 관연도 문제만 달달달 외우시면 아마 거기서 똑같이 나오는 게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때문에 이 많은 내용을 공부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수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인강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 인강은 학원에서는 딱 학원생들한테 우리 이거 안 해도 되죠? 제낍니다. 문답. 이래도 사람들은 다 왜? 빨리 따야 되니까. 근데 인강은 또 그거 안 하면 또 뭐라고 그래?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저는 하지만 미리 얘기 드릴게요. 공부는 어디까지 열심히 하라고? 여기까지 열심히 하세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기기를 요 정도만 공부하시면 여러분들 아마 점수 나올 텐데 기본적인 건 뭘까요? 원리, 구조, 특성, 계산 문제. 됐어요? 딱 네 가지 패턴이야. 이렇게 됐죠? 전부 다 원리, 구조, 특성, 계산 문제. 됐죠? 딱 그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모든 패턴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모든 챕터에. 이해 가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거를 배우는 것인가,
간단히 얘기 드렸고 바로 우리 직육이서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OT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